자, 이번에는 우리 2024년 고1 3월 모의고사 순자와 홉스의 사상에 대한 인문지문입니다. 자, 일단 다단락으로 한번 가보면요. 자, 1문단 보죠. 1문단은 무슨 상황? 기원전 3세기 중국 전국시대 말기 상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중국 전국시대의 말기 상황이 어땠냐? 읽어보니까 어때요? 혼란의 시대였대요. 그죠? 사회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죠. 자, 근데 이렇게 혼란 속에서 동시에 뭐도 많이 나타나냐? 여러 사상들이 융성하죠. 왜냐면 혼란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사상가들이 등장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다양한 사상의 융성기이기도 했던 시기가 바로 언제입니까?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 문단을 보니까 순자라는 대표적인 학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읽어보면 사실 두 번째 문단부터 쭉 누구 사상이 나타나는 거냐? 순자 사상이 소개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 문단 보면 순자는 사회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악은 오로지 뭐로부터 비롯되는 거다? 인간의 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다. 비롯에다 형광펜합니다. 알겠죠? 비롯에다가 형광펜해요. 잘 외워요. 우리 어디서부터 뭐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은 뭘 드러내는 겁니까? 원인, 이유를 드러내는 말이죠. 그리고 원래 이런 원인과 이유와 관련돼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인과성이라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순자가 뭐라고 했죠? 사회 혼란과 무질서라는 것은 뭐로부터 비롯된다? 인간의 성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면 지금 이 문단은 뭐가 나타나는 거냐?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의 원인 분석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스스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원인이 지금 바로 뭡니까? 인간의 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 또 있는데 이 성이라는 거는 다음 문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대요. 자,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에다가 또 형광펜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랑 그리고 그 다음 후천적인 학습, 노력, 경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분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갖고 장난을 많이 치거든. 알겠죠? 그럼 선천적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거.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후천적인 것은 뭡니까? 그 후니까 경험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후천적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동양 사상에 관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선천이냐 후천이냐 구분하는 건 반드시 꼭 체크를 해놔둔다. 됐죠? 자, 그래서 인간의 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얘는 선천적인 본성입니다. 그리고 읽어보니까 이 성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이기적인 욕망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인간은 원래부터 이기적인 욕망을 갖고 있어. 근데 그게 왜 또 문제가 되는 거냐? 플러스 자원은 한정돼 있거든. 자원이 무한히 많으면 뭐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자원은 한정됐는데 인간의 욕망은 이기적인데 그게 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하고 무질서가 발생한다는 거, 그게 바로 순자의 견해인 것 같죠. 그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3문단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럼 잘 봐요. 역접의 접속어 나왔습니다. 접속어. 그럼 앞에서는 뭡니까? 마이너스. 인간의 성 타고난 게 있는데 그거는 이기적이야. 그건 부정적인 거야. 그럼 뒤에 뭔가 긍정적인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성뿐만 아니라 심도 타고났기에 또 형광펜 합니다. 타고났기에 에다 형광펜. 그럼 타고났기에라는 건 무슨 말? 아, 선천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간다워질 수 있고 성에서 비롯한 사회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아, 그러면 3문단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나타나고 있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인간은 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심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도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선천적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이건 어떻게 써?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읽어보니까 어떤 거냐? 심이라는 건 인지 능력인 거야.
그리고 얘는 있잖아. 뭘 통제할 수 있는 거냐? 이 이기적인 욕망을 우리가 뭐 할 수 있게끔? 통제할 수 있게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그게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기적인 욕망만 있습니까? 내가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맨날 유튜브 보고 싶고 그치? 릴스나 보고 싶고 이게 바로 욕망이잖아. 하지만 그 욕망을 통제하는 우리에게는 뭐도 있습니까? 이성, 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잘 통제하고 실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우리가 이 심의 작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냐? 내가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때? 맨날 놀고 싶어. 숙제도 안 하고 싶어. 선생님이 유튜브 보라고 그랬는데 이거 비문학 영상 보라 그랬는데 안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를 억누르고 그래도 봐야 된다. 피와 살이 되는 거야. 하고 실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는 읽어보니까 뭐예요? 의식적이고 그리고 후천적인 노력, 결과 그게 바로 뭡니까? 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잘 봐.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성, 심, 위 한 글자짜리 용어가 나오잖아. 그리고 원래 동양 사상은 이렇게 한 글자짜리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죠? 그럼 얘네들 사이의 관계 체크를 꼭 해줘야 돼. 성이랑 심은 둘 다 어떤 거다? 선천적인 거다. 됐죠? 그리고 성은 어때? 마이너스, 이기적 욕망이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 하지만 심이라는 것은 뭐냐? 이걸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이성과 같은 느낌인 거야. 그죠? 근데 이것도 선천적이에요. 우리가 이 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냐?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위라고 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봐봐. 이성으로는 알고 있어. 나 이러면 안 돼. 나 지금 숙제 안 하고 가면 안 돼. 나 이러다가 지금 내 인생 내가 꼬는 거야. 지팔찌꾼이야.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실천은 못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뭡니까? 위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3문단까지 봤죠? 자, 이제 4문단입니다. 그럼 순자는 성을 변화시키는 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그죠? 이 위가 결국 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위의 핵심이 바로 뭐라고 했느냐? 얘라고 했습니다. 위의 핵심이라는 게 바로 뭐구나? 얘가 되는구나. 그죠?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 글자짜리가 중요하다고, 동양사상은. 그지?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뭔데? 얘라는 것은 뭐냐면 성인 있죠? 우리 누구를 성인이라고 합니까? 맹자, 공자, 이런 사람, 노자,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위를 되게 축적을 많이 한 거야.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을 많이 했어. 맹자, 공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축적해서 완전한 인격체가 된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성인이 만든 일체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사회 규범이라고 할 수 있죠. 됐죠? 그게 바로 얘입니다.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봐봐. 공자, 맹자 이런 유학자들 같은 유교 사상가들 같은 경우에 말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 찬물도 위아래가 있어. 우리 오륜 같은 것들. 그죠? 그래서 윗사람 공경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얘입니다. 부자 유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뭐가 가능하냐? 사회 혼란을 지금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러고 거기 기억 밑줄로 가면 그럼 얘기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신분적 차이를 잘 봐요.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각각의 뭘 정해주는 거냐? 너가 할 일을 정해주는 거야. 임금이 할 일, 백성들이 할 일, 선비가 할 일 이런 걸 정해주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잘 봐요. 이런 게 중요하죠. 아까 욕망이 나쁜 거였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욕망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 추구라는 것을 긍정을 하기는 하되 근데 뭘 정하는 거냐? 적절한 기준하고 한계를 정하면 되죠.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의 위치에 맞는 욕망을 추구하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뭐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노비로 태어났어. 그럼 나는 노비에 맞는 욕망을 갖고 있어야 돼. 지금 무엄하게 무례하게 어때? 내가 임금 되고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직분에 맞는 그 기준과 한계를 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잡힌다? 질서하고 안정이 잡힐 수 있다고 본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5문단. 이제 맨 밑에 문단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군주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그죠?
그죠? 왜냐면 이 군주가 지금 바로 어떤 거냐? 얘 근본이거든요. 그죠? 얘 근본이 바로 군주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왜 솔선수범이라는 말도 들어봤잖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죠? 군주가 똑바로 해야 백성들도 똑바로 하는 거고, 군주가 각각 백성들에게 어때? 직분에 맞게 역할을 정해줘야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고 더 강한 욕망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뭐가 잡힌다? 사회 질서와 안정이 잡힌다. 됐죠? 그래서 뒤에는 그 역할을, 그 결과에 대해서 나타나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마지막 문단, 이제 6문단입니다. 그럼 순자는 다른 사상가들과 달리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적인 게 아니라, 우리 독해할 때 또 뭐가 중요하다 그랬었더라? A가 아니라 B구조,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앞에 거 세모, 뒤에 거 동그라미, 그죠? 외적인 게 아니고 어디서 찾았습니까? 내적인 거에서. 아까 여기 있었죠? 혼란과 무질서의 원인이 뭡니까? 인간의 성이고, 그거는 뭡니까? 선천적인 거죠. 이렇게 인간의 타고난 성향에서 찾음으로써 인간 사회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줬대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후천적 노력. 자, 그럼 봐요. 후천적 노력에 답이 출구하죠. 아까 뭐라 그랬어? 동양 사상은 선천, 후천, 내면에 원래 갖고 있는 거, 밖에서 주어지는 거, 이거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지? 그럼 후천적 노력하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아, 위구나. 이 말이 떠올라야죠. 그죠? 그래서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신뢰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마지막, 우리 6문단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순자, 사상의 의의와 가치라고 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뭘 읽었어요? 가달락, 순자 읽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앞으로 동양 사상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데 많이 출제되죠. 항상 뭐 체크하라고? 선천이냐, 후천이냐, 본성이냐, 노력, 경험, 교육이냐, 이런 거 구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원래 동양 사상은 한 글자짜리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성, 심, 위, 예, 이런 것들. 얘네들 용어 구분 똑바로 하는 게 또 키포인트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나달락으로 갑니다. 자, 이제 나달락은 누가 나옵니까? 홉스에 대해서 나타나죠. 자, 그럼 1문단 보니까, 자, 홉스가 살던 17세기. 자, 그럼 봐봐요. 나달락의 1문단. 우리 그렇잖아. 아까도 그렇지. 뭔가 이게 혼란기에선 혼란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다양한 사상 같은 사상들이 나타나거든. 그럼 17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야. 그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홉스는 뭐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게 되는 거냐? 지금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죠. 그죠? 아니, 왕이 지금 왕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신이 부여했다는 건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뭐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느냐?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봐봐요. 그럼 기존은 왕권 신수설이야. 근데 홉스는 왕권 신수설이 아닌 거야. 늘 과거의 것과 지금의 것과 대조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2문단입니다. 자, 그럼 2문단부터 또 역시 홉스죠. 그러면 이 홉스는 뭐라고 했느냐? 자연 상태라는 걸 가정해. 근데 거기 그 말이 나와. 국가 성립 이전이란 말이 나와. 알겠죠? 그러면 예측 가능하죠. 아, 이 글은 뭐가 대조될 수 있구나. 국가 성립 이전과 그리고 그 다음 국가 성립 이후, 이렇게 대조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국가 성립 이전을 무슨 상태라고 하느냐? 자연 상태라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뭘 누리게 되는 거냐면 지금 완전 절대적인 자유라는 걸 누린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연권이라고 한다는 거지. 좋아 보이죠? 하지만 모든 개인이 다 어때? 절대적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 그럼 이게 무슨 상태가 돼버리는 거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된다는 거야. 그지? 그냥 완전 동물의 왕국이에요. 정글인 거야. 만인에 대한 투쟁인 거야. 모두가 똑같이 지금 절대적 자유를 갖고 있으니까 이기적인 인간들은 당연히 자기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끊임없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인간이 뭘 느낀대요? 아, 공포를 느끼는 거야. 그지? 이러다가 나 뒤지겠다. 그죠? 그래서 공포를 느끼고 아, 평화가 필요한데, 안전이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된대요. 알겠죠? 됐죠? 그게 바로 뭡니까? 자연상태 의미입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3문단. 그럼 3문단에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냐? 이성이라는 게 나와요. 알겠죠? 됐죠? 이거 선생님이 살짝 지울게요. 자, 세 번째 문단에 그러면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 어떻게 하느냐? 뭔가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로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봐요. 뭔가 비슷하지만 다르죠? 자연 상태, 자연권, 자연법 다른 겁니다. 이건 완전 어떤 거야? 정글이야, 정글. 알겠죠? 됐죠? 자, 근데 자연법이라는 건 뭘 위한 거야? 평화와 안전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또 이성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러기 위해선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양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회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봐봐요.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더불어 양도까지 해야 된대. 그게 바로 사회계약이라는 거야. 됐죠? 자, 근데 이렇게만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네 번째 문단. 4문단이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사회계약에 대한 구체화죠. 그래서 얘가 몇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냐? 2단계에 걸쳐서 일어난대요. 그럼 1번이 바로 뭐야? 앞에 거랑 연결돼. 권리 포기야. 1단계가 바로 뭐냐? 권리 포기인 거야. 개인과 개인이 아까 어땠어? 만인에 대한 투쟁이었잖아. 상호 적대적이거든. 그럼 그거를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한다는 거야. 그런데 끊어. 근데 이거는 누가 위반할 때 제재를 못하는 거잖아. 뭔가 제재할 수 있는 어때? 공권력이 큰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뭐가 필요한 거냐? 국가가 필요한 거야. 통치자가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뭘 하느냐? 권리 양도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봐요. 그 양도가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거잖아. 글은 어떻게 읽는 거라고? 뒤에 거 읽으면서 앞에 거 생각하고 읽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권리를 양도한데 누구에게? 지금 통치자에게요. 됐죠? 국가인 거죠. 됐죠? 그래서 얘가 한마디로 공권력인 거잖아. 그래서 개인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공권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바로 사회계약 2단계인 거지. 그지? 자, 그러면서 5문단.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뭐가 탄생합니까? 국가. 우리 뭐라고 하는? 리바이어던. 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가 바로 뭡니까? 개인의 권리를 양도받았죠. 그래서 그 양도받은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면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책임을 다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국가 역할인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그럼 이제 6문단이죠. 자, 그럼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 그럼 봐봐요. 사실 인간 본성을 앞에 있는 순자도 악하다고 본 본성 있죠? 그리고 여기도 뭡니까? 자연 상태에서 무슨 상태? 만인에 대한 투쟁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악한 면이 있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게 아니라 아까 분명히 처음부터 있었죠. 왕권 신수설에 뭘 갖고 있었다? 의문을 갖고 있었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부여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근대 주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 문단은 뭐예요? 홉스 사상의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가나의 공통점. 둘 다 뭡니까? 홉스가 살았던 시대랑 그리고 순자가 살았던 시대랑 둘 다 위기, 혼란스러웠던 거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상적 방안을 제시해 준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까지 둘 다 있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그럼 잘 봐요. 분명히 얘기했어. 대조가 중요한 거라고. 봐봐. 기존에는 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 왕권 신수설을 갖고 있었거든. 이거는 왕의 권한을 누가 부여해? 신이 부여하는 거야. 근데 홉스는 달라. 국민들이 부여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62번에 몇 번? 2번이 정답인 거죠. 2번 어디 밑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X죠. 그건 왕권 신수설인 거고 홉스는 국민이 통치자에게 권리를 양도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기억에 대한 설명. 요건 앞에 순자 얘기가 나와 있었던 거죠? 우리 기억이 바로 그거였잖아. 직분에 맞게 해라. 그죠? 그래서 그 직분에 맞는 욕망. 그 욕망에 뭘 정하는 거냐? 한계를 정해. 왜 그러냐면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 잘 봐봐. 임금 자리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관리들도 어때? 지금 그 자리가 무한히 있는 거 아니잖아. 할 수 있는 애, 딱 그 욕망까지만 가져라 이거야. 그죠? 노비로 태어났으면 어때요? 관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직분에 맞는 역할을 정해놔두고 거기까지의 욕망만 딱 정해놔두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때? 안정된 자원, 희소한 자원 속에서 사회 혼란에 빠지지 않고 평화로운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한정적인 사회적 자원항과 재화를 적절하게 분배해서 사회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됐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 사회계약에 대한 거. 사실 이거는 쉽죠. 사회계약 이런 거잖아. 첫 번째 단계는 개인들끼리 권리를 양쪽에서 다 포기하는 거야. 이제 만인에 대한 투쟁, 이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근데 거기에서 약속을 어기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걸 뭐 해야 돼? 제어해야죠. 통제해야죠. 그러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힘을 누구에게 주는 거냐? 통치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문제 정답이 몇 번? 3번이 되겠죠. 공동의 힘을 제재할 수 있다. 근데 아니죠. 잘 봐요. 첫 번째 단계는 뭐밖에 안 돼? 각자 권리 포기밖에 안 돼. 그지? 그래서 3번이 정답.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보기 나와 있는 다섯 번째 문제. 잘 봐요. 이게 포인트가 그겁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선천이냐 후천이냐. 알겠죠? 보기는 공유주의 비극이 나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일단 1번 순자 미출국고 위 미출국어. 위는 바로 뭐 의식적이고 후천적 노력이죠.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리고 2번 홉스 미출국고. 그럼 이거 자연 상태인 거지. 그지? 자기 욕망 추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3번 순자는 어때?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이 필요해. 그게 바로 뭐야? 얘죠. 성인들이 만든 규범. 그리고 홉스는 뭐가 필요하다 그러겠어? 강력한 국가 개입. 통치자가 갖고 있는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겠죠. 됐죠? 자, 그리고 4번 순자는 성을 그대로 쫓는 모습으로 홉스는 자연권 행사하는 모습이 바로 뭐랑 연결돼? 이기적인 거죠. 성 이기적인 거, 그리고 자연권 행사 이기적인 거. 그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잘 봐요. 공포를 느끼게 되면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 자, 그럼 봐봐. 합리적 판단 능력이라는 게 사실 순자식으로 말하면 심인 거고요. 그리고 홉스식으로 말하면 그게 뭔 거야? 이성인 거야. 그치? 자, 근데 봐봐. 심은 있잖아.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야. 아까 분명히 얘기했었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 동양 사상은 뭐가 중요하다고? 선천이냐 후천이냐. 알겠죠? 내면에 원래 갖고 있는 거냐? 외부로부터 주어진 거냐? 그 차이점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그래서 심은 내가 공포를 느끼든지 말든지 나발이든지 상관없어. 원래부터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성이 지금 어떤 거냐? 공포를 느끼니까 평화와 안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성이 발휘되는 거죠. 그죠? 근데 순자의 심은요. 어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하고 상관없습니다.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 알겠죠?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비문학 선생님이 이거 왜 가르칩니까? 그냥 읽고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출제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출제하는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알겠지? 동양 사상은 뭐가 포인트라고? 선천이냐 후천이냐.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어휘 문제 3번이 정답이죠. 신뢰하다라는 건 뭐야? 믿고,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뭐 따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주장을 굽혀서 남의 의견을 쫓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3번이 정답.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4년도 9월 3월 순자 홉스 사상에 대한 인문지문을 한번 해결해 보았습니다.